네, 투자공학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동영상 강의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이죠. 업로드 기준으로 오랜만인데요. 네, 제가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돼서 이번에 좀 급하게 출장을 다녀오면서 뭐 아무것도 별로 자유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못했는데 이 귀여운 코뿔소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코뿔소. 하늘색이라서 좀 특이하죠. 네, 제가 동물 인형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동물 인형들을 많이 사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뿔소 인형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고래상어. 고래상어도 있습니다. 네, 고래상어 슬리퍼도 샀는데 그건 한국에서 샀어요. 얘랑 같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랜만에 강의가 다시 이어져서 많이 잊어버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실강 기준으로는 중간고사가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문제가 어땠나요? 많이 놀랬죠? 네. 네, 화가 좀 나겠지만 진정하시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후반기를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로 앞 단계까지 배웠던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뭐가 좋아지느냐의 결국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설령 위험을 많이 줄이지 못하거나 아예 줄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효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는 두 자산 혹은 N개의 자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를 이제 단계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배울 과정의 내용이 진짜 포트폴리오 이론이야. 포트폴리오 시어리라고 불리는 거고요. 마코이츠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여기 맨 위에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이름이 보이시죠? 네, 이 분이 마코이츠라고 포트폴리오 이론 만드신 분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결합한 어떤 나에게 최적이 되는 나에게 최적이 되는 뭐 옵티말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베스트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최적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같은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제가 필요해요. 누가 봐도 이 주식은 평균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고 분산이 이 정도다. 왜냐하면 과거 정보가 과거의 히스토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 투자가 일어날 경우 혹은 서로 투자 기간이 다를 경우 이 주식은 요만큼의 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데 다른 주식은 또 요만큼의 기간에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한다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일 기간에 다 똑같은 시점에 투자를 시작해서 끝낸다.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위에 두 가지인데요. 평균 분산 체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분산 체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평균 분산 체계에서 이런 형태의 뭐죠 이게? 효용 무차별 곡선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것에 비해서 리스크가 있는 쪽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지 같은 효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첫 번째는 efficient frontier라는 걸 찾는 겁니다.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frontier는 front, 앞에 가는 것, 사람 이런 뜻이라서 가장 앞에 있는 최전선 이런 뜻입니다. 최전선. 혹은 frontier라고 한다면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개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최전방에 있는 거니까. efficient frontier니까 효율적인 최전선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최전방, 효율적 한계선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보통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글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어떤 걸 봤냐면 주식이 두 개 있을 때 상관계수에 따라서 주식이 이렇게 원래 두 개 있을 때 상관계수에 따라서 얘들을 조합했을 때 이런 모양의 새로운 투자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주식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 있는 주식과 얘랑 상관관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대충 또 이런 기회가 생길 거고요. 다른 위치에도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모으면 주식 3개를 모았을 때는 이렇게 생긴 투자 기회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계속 모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주식이 개별 주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개별 주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위험 자산이라고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 여기선 표준 편차로 보통 표현을 하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만 조합하면 이런 거, 하나를 더 조합하면 이런 거, 또 얘를 조합하면 또 여기서 더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합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무한정 왼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 N케이스에서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차기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우는 게 좀 항상 좀 귀찮아요. 이걸 단축키를 어떻게 만들 수 없나? 네. 완전히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기회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 묶음의 이 선들의 한계점이 왼쪽으로 가고 조금 더 전진하더라도 마침내는 지금 여기 굵은 선으로 그려놓은 이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efficient frontier 혹은 frontier curve 이렇게 부릅니다. efficient frontier 혹은 efficient frontier curve 혹은 efficient frontier line. 라인보다는 커브가 맞겠죠.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의 한계점, 한계선이, 이 곡선이, 한계 곡선이 이런 포물선 모양을 이루거든요. 포물선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둘 다 프론티어예요. 둘 다 프론티어인데 이쪽 선이건 프론티어인데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efficient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놈과 아래쪽에 있는 놈을 1대1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위험 수준에서 X축 값이 같으니까 같은 위험 수준에 대해서 얘가 A고 얘가 B라면 A가 B보다 항상 더 높은 Y축 값, 즉 기대 수익을 갖게 되죠. 따라서 A가 항상 B보다 A가 항상 B보다 더 좋습니다. 얘와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한계선에서 아래쪽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들을 지배하는 주식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위쪽만 efficient frontier line, efficient frontier 혹은 efficient frontier curve, 효율적 투자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왼쪽은 뭘까요? 여기 툭 튀어나온 포물선의 꼭지점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그 어떤 주식을 어떤 비중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 위험 수준보다는 더 낮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보통 GMVP라고 부릅니다. Globally Minimum Variance Portfolio. 뭐 꼭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Globally 글로벌리가 전 지구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를 다 봐서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서 미니멈 최소 variance 분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죠. 이렇게까지 크게 적을 만큼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얘가 GMVP가 되고 따라서 이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위험 자산들을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이 GMBP의 위험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더 작아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을 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1단계의 결과물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리스키 에셋 혹은 주식들이 주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출발점입니다. 요 각각의 요 동그란 점들이 출발점이에요. 그걸로부터 최종적으로 뭘 얻었다고요? GMBP를 기준으로 위쪽의 요 커브, 요 위쪽 커브, 효율적 투자선, Efficient Frontier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아래쪽은 필요 없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개별 자산들은 이렇게 위로 가거나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얘보다 수익률이 더 좋거나 위험이 더 작은, 즉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키 에셋들은 얘들 이 포트폴리오에게 다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좋은 애들이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키 에셋, 위험 자산들 중에 얘가 제일 좋은 애들입니다. 다른 애들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다 나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좋은 애입니다. 1단계의 끝은 뭐라고요? 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우는 겁니다. 네, 요 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요런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자산들 중에 제일 좋은 애들은 서로 지배당하지 않는 애들을 모았더니 얘들이다. 이게 최고다. 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쪽으로 계속 이어져요. 네, 그림을 생략한 거고요. 자, 그러면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죠. 2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CAL이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Capital Allocation Line이라 그래서 자본 배분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본을 나누는 allocation이 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과가 10개 있다.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문제 배우잖아요. 사과가 10개 있다. 뭐 영희가 4개 먹고 철수가 5개 먹었다. 이 나쁜 놈들. 그럼 너는 몇 개를 먹을 수 있는가? 한 개밖에 못 먹는데요. 그럼 4개, 5개, 1개로 나눠준 거죠. 그걸 배분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allocation.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렇게 배치를 할 거냐. 그게 allocation이에요. 그래서 캐피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돈을 어떻게 allocation 할 거냐인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allocation 했어요. 이 allocation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각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만 앞에서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간의 결합, 위험자산 간의 결합을 따졌다면, 우리가 앞에서는 위험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요 결합을 따졌다면, 지금은 하나는 위험자산이고 하나는 무위험자산, 리스크가 없는 자산을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을 많이 쓸 테니까 용어를 한번 명확하게 해놓고 지나갈게요. 무위험자산은 리스크리스가 아니고 리스크 프리라고 부릅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그래서 보통 RF라고 이렇게 써요. 리스크 프리라서. 뭐뭐가 없다를 프리라고 해요. 그죠? 설탕이 없는 걸 슈거 프리라고 하죠. 슈거 프리. 그래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결합이에요. 이쪽은 위험 자산. 또 이게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쪽은 무위험 자산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무위험 자산은 리스크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배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만든 포트폴리오, 이렇게 위험 자산 하나와 무위험 자산 하나를 결합해서 만든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비중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W, 여기를 1-W로 지금 바꿔 썼어요. 네. 하나가 30%면 하나가 70%일 테니까 기대 수익률은 그냥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제 분산 쪽인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 앞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쓴다라면 W제곱의 첫 번째 얘의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 가중치가 어떻게 됐든 0이에요. 그다음에 이 둘의 공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둘의 공분산이라는 건 각각의 분산에다가 상관계수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미 0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날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p의 제곱이 이거 다 날라가면 예, w 제곱 시그마 i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네, wp는 w의 시그마 i.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한 비중만큼 딱 위험을 나눠 가져간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식을 정리한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w를 거꾸로 예, 위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어떤 x 값으로 사용을 하려면 얘를 시그마 i를 넘기면요 이렇게 되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게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게 식이 이렇게 되죠. 네, W 부분에 예, 시그마 i분의 시그마 p를 집어넣은 거예요. 간단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예, 저를 잠깐 사라지게 할게요. 네. 평균 분산 평면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렇게 XY축을 잡잖아요. 그럼 이쪽이 시그마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X 값처럼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Y축 값이죠. 기대 수익. 그랬더니 뭐 어떤 상수값이 있고 기울기에다가 이걸 곱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거 어떤 형태예요? 뭐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네, 이거 형태가 직선 형태죠.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 형태가 됩니다. 직선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용하려던 위험 자산이 여기 있고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려던 무위험 자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어떤 특정한 네, 표준 편차 위험 수준을 갖는다면 걔의 기대 수익률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 비중만큼 딱 된다는 거죠. 여기에 50% 투자했으면 딱 절반인 그 정도 위험을 가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도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딱 절반 수준이 될 거고 이쪽으로 많이 가면 위험 자산 쪽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고 위험도 올라가고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Y절편이 존재하죠. Y절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험이 아예 없더라도 무위험 자산이 이만큼씩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쭉 이렇게 옆으로 쫙 뺐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죠. 직선에 항상 기울기가 있죠.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우리가 y는 a 플러스 bx라고 할 때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죠?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경우의 기울기는 요 둥그런 동그라미가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죠. 요 둥그런 동그라미가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직선의 기울기인데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i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그죠? 너무 어지러우니까 잠깐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네. 요 동그라미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분모가 시그마 i예요. 예, 여기에 있는 값이죠. 이만큼의 값입니다. 힘들어. 조금만 더. 네, 이만큼이죠. 네, 그게 위에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값은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 ERI 여기입니다. 에서 RF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 RF 값을 빼준 값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되겠죠. 네. 요게 기울기라는 거죠. 당연히 기울기가 지금 그렇게 생겼죠. 네. 기울기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위험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도 원래 이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위험을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만큼 부담을 했으니까 이만큼 새로 부담을 했으니까 나한테 얼마의 수익률을 더 준다고요? 딱 요만큼을 더 주는 거죠. 바닥부터가 아니에요. 이만큼이 아닙니다. 딱 요만큼 더 주는 거예요. 왜? 위험이 없었을 때도 이 RF만큼은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내가 시그마 i만큼 부담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추가적인 수익률의 비율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이죠. 뭐 좀 멋있게 쓰자면 리스크 컴펀세이션 레이쇼라고 우리가 멋있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단계까지는 위험한 자산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애들을 골라냈어요. 그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무위험 자산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결합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2단계를 헤쳐나갈 겁니다. 네. 2단계를 헤쳐나가는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이번 시간은 실습이 좀 없고요. 좀 다 이론에 관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굉장히 간략화된 실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우선 이론을 여기서 잘 이해하고 수업에서 실강에서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이렇게 써봤는데 진짜 호빵 먹고 싶네요. 날씨가 꽤 추워졌고요. 야채 호빵 정말 좋아요. 야채 호빵. 야채 호빵 가져오시면 제 방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워드릴게요. 대신 저 좀 나눠주셔야 돼요. 한 입은 주셔야 됩니다. 배고프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